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일찍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요일 밤 9시 50분까지는 축구토토 17회차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저의 분석 내용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요일 밤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루 더 일찍 찾아뵈니까 굉장히 반가우시죠? 저도 참 반갑긴 한데 빨리 준비를 해야 돼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축구토토 승무패 17회차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자기가 진짜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몇 경기만 좀 참조를 하셔서 본인의 생각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께 도움되기 위해서 이번 회차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멘헨글라드바흐. 프라이부르크는 현재 리그 재개 이후에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홈에서 계속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조차 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멘헨글라드바흐는 우니온 베를린을 4대1로 대파를 하면서 튀람과 플레가 모두 골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골대법으로 볼 때 프라이부르크의 승무패 확률 승 27%, 무 25%, 패 48%로 프라이부르크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서울 대 전북. 서울은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 거의 경기가 끝날 시점에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역시나 서울은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 혼자 뭘 해내기에는 역시 나이가 나이인지라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고 페시치도 최근 기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공격이 굉장히 무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는 오스마르까지 부상으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전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원에서의 힘싸움인데 서울은 중원에서부터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홍정호 선수의 퇴장은 김민혁 선수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라이스 감독님의 퇴장은 더욱더 경기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부터 강력한 전북만의 압박과 벨트비크의 머리를 이용한 타겟팅 공격으로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포항 대 울산. 이 경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항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고 울산은 승격팀들을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주춤했죠. 포항은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컨디션이 작년 시즌보다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하지만 인천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를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울산은 사실 2연속 무승부를 한 팀들이 승격을 한 팀들이라는 거에서 좀 힌트를 찾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승격 팀들에 대해서 김도훈 감독님께서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뭔가 당연히 이기겠지라는 마인드로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약간 로테이션을 써가면서 그렇게 경기를 임했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 포항으로 인해 우승을 전북에게 뺏겼던 기억도 있고 계속 일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전력 분석 또한 철저하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한 로테이션 없이 풀 전력으로 전반 초반부터 울산이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포항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부산 대 상주상무. 부산은 울산과의 무승부로 그나마 1부 리그에 올라와서 경기력을 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 빈치싱코는 부산으로 이적한 후에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거의 벤치 싱코가 다 됐다고 보이고 이정엽 선수가 그나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슈팅 숫자가 너무 적고 슈팅 숫자가 적은 만큼 4경기 동안 2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죠. 상대팀인 상주 상무는 대구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선민, 강상우, 진성욱 같은 좋은 자원들이 많고 22세 이하 선수들도 돌아왔기 때문에 교체 카드도 모두 쓸 수 있게 됐죠. 저는 사실 상주 상무의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치를 볼 때 부산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저는 이 경기 부산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파더보른. 라이프치히의 공격수 베르너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솔직히 경기력으로 볼 때 파더보른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라이프치히의 승무패 확률 승 61%, 무 27%, 패 12%로 라이프치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배당적인 측면으로도 파더보른 무승부에 8배가 넘는 배당이 들어올 정도면 거의 파더보르는 희망이 없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레버쿠젠 대 바이에른 뮌헨. 자, 드디어 말씀드릴 경기가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죠. 2020년도에 1회차부터 16회차 축구토토 승무패까지 이르기까지 투표율 1, 2, 3위 경기들이 모두 들어왔던 경기들이 다 적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축구토토 17회차 이변 잡는 방법 이 정도면 과학이다. 영상 보고 오시면 돼요. 어쨌든 그때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표율 1위와 2위 경기는 단서를 딱히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표율 3위인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에른 뮌헨의 투표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 승리의 67.6%로 전북 투표율 66.8%와 1%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좁혀졌어요. 자, 그렇다면 레버쿠젠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이변으로 레버쿠젠 사이드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이변이라고 할 경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지난 경기에서 에이스인 하베르치가 부상으로 후반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현재 부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괜찮을지 모르겠고 바이에른 뮌헨이 미친 척하고 주전 멤버를 다 로테이션 돌리지 않는 이상 현재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아졌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레버쿠젠의 단통 패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표율 1, 2, 3위에서 이변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저는 투표율 2위 도르트문트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갈 생각이고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변을 가져가신다면 투표율 2위와 3위 중에서 자기 생각과 맞다고 생각하는 경기로 이변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경기 레버쿠젠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마인츠. 프랑크푸르트는 지난주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주중 브레멘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마인츠는 리그 재개 이후 승리가 없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강등권을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고 맞대결 전적에서 마인츠 공호가 최근 3경기 2승 1무로 프랑크푸르트에 앞서고 있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이 프랑크의 승무패 확률 승 47%, 무 20%, 패 33%로 이 프랑크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뒤셀도르프 대 호펜하임. 디셀도르프는 지난 경기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5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지만 그 전까지는 무패를 기록 중이었죠.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도 강하기 때문에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펜하임은 최근 쾰른과 마인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길 팀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골대법으로 볼 때 뒤셀도르프의 승무패 확률 승 32%, 무 26%, 패 42%로 뒤셀도르프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뒤셀도르프의 호펜하임 원정으로 승무패 확률을 볼 때 승과 무 확률이 동일하다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동일한 확률인 승과 무 중에서 경기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추가적으로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이번 시즌 3번의 정배당을 받고 0승 2무 1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뒤셀도르프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헤르타 베를린. 도르트문트는 최근 파더보른과의 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헤르타 베를린 또한 최근 득점력이 물이 올랐다고 보이고, 도르트문트는 홀란드와 미드필더 다우드, 센터백 훈멜스가 부상 및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면서 주전급 선수가 3명이나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도르트문트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29%, 패 18%로 도르트문트의 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홈에서 13번의 정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죠. 저는 그래서 이번 회차 투표율 1, 2, 3위 중 투표율 2위인 도르트문트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수원 대 강주. 수원은 2연속 무패 무실점을 기록 중인데, 사실 인천과 부산을 상대로 그닥 자랑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헨리의 공중볼 처리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헨리, 민상기, 이종성의 3백은 탄탄해 보여요. 광주는 전 라운드에서 울산에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엄원상 선수의 진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워낙 전방으로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와 있는 전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엄원상 같은 선수가 그냥 대놓고 수비수를 앞에 두고 뒷공간으로 치고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수원의 수비 경우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수비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원상의 빠른 발을 이용한 측면 돌파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로 볼 때는 정말 그래도 1부 리그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수원이기 때문에 한 골 차의 승리 정도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원의 공격력을 믿지 못하겠어서 수원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성남 대 대구. 성남은 김남일 감독의 전술이 선수들에게 잘 녹아든 것으로 보이고, 울산과 함께 리그 시작 후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4경기에서 한 골만을 내준 수비적인 측면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서 만났던 4팀의 경우 공격적인 작업에서 타겟형 공격수가 없었던 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키 큰 선수가 제공권을 활용해서 헤딩슛을 하거나 주위 선수들에게 떨궈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공격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아니었다고 보지만, 대구는 에드가를 활용한 타겟 공격이 가능한 팀이라고 봅니다. 성남이 이런 팀들을 막기에는 이태희, 키 183, 연재훈 185, 최지묵 178, 이 정도의 키로는 대구의 에드가 191, 대안 187, 이런 장신의 용병들을 막아내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성남에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성남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브레멘은 주중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의 홈에서 3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밀집 수비로 최소한의 승점이라도 가져오려고 했지만 크로스에 의한 공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굉장히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수비가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고,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을 다 놓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브레멘의 승무패 확률 승 24%, 무 33%, 패 43%로 브레멘의 승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브레멘은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0승 1무 4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패턴적으로 볼프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패배 이후에 연패 아니면 승리를 기록하는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내온 패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브레멘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샬케 04. 유니온 베를린 6연속 무승 흐름으로 리그 재개 이후에 2득점에 11실점으로 경기력이 쓰레기로 보이고 샬케 또한 4연패를 기록 중이고 한 골을 넣고 10골을 먹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쓰레기끼리의 경기로 보이고 골대법으로 볼 때 유니온 베를린의 승무패 확률 승 50%, 무 27%, 패 23%로 유니온 베를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유니온 베를린의 홈, 샬케의 원정으로 골대법 계산 시에 유니온 베를린의 무와 패가 같은 확률로 나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경우 같은 확률로 나온 결과 중 하나가 결과로 나오는 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유니온 베를린의 승은 없다. 그렇게 보고 유니온 베를린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쾰른. 아우크스는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고 최근 3경기 중 2경기는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점도 최근 물이 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헤르타 베를린이 상대였죠. 하지만 상대팀 쾰른은 4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4경기에서 11실점이나 기록할 만큼 수비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나마 공격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긴 한데 이번 경기 섀도우 스트라이커 우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드락슬러와 센터백 보르나우도 징계로 출전이 불가해요. 상성상으로도 아우구스부르크가 앞서고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무패 확률 승 24%, 무 20%, 패 56%로 아우크스부르크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쾰른의 경우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0무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기 승과 패로 가져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폴더가 없어서 저는 이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7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고 이번 17회차 구매는 금요일 밤 9시 50분까지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몰라서 구매 못하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 내일이면 금요일인데 일주일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